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관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하는 시간 2024학년도 장안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5,2를 x축으로 마이너스만큼 평이동하겠다. 5,2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평에 이동하게 되면 좌표가 그대로 좀 줄면 되죠. 4,2 지금 찾으면 되겠고요. y는 equal x 대칭 이동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xy 좌표가 좀 바뀌어가는 거니까 2,4입니다라고 바꿔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표가 나는데요. 2a 플러스 b 그럼 이제 4 더하기 4 해서 8입니다라고 풀이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평행 이동 그 다음에 이제 대칭 이동 이런 부분들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점을 지름이 양끝으로 하는 원의 중심 좌표 구해달라. 그 다음 반지름도 구해달라 그랬죠. 지름이 양끝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뭐 중점을 좀 구하면 되죠. 중점을 구하게 되니까 2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3 해서 중점 좌표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반지름 구해야 되니까 뭐 거리를 좀 구해가면 되겠죠. 루트 해서 얼마가 되겠습니까? 3제곱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도 그럼 어떻게 되죠? 4제곱 되는 거예요. 4제곱 이런 형태 처리해 주는 거니까 거리 5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중심좌표 반지름 구한 거죠. 이때 A좌표 B A 중심에 이제 X좌표 Y좌표 A 더하기 B 마이너스 4에다가 5 처리해서 계산 결과 1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지름 양끝의 중심 찾아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거리에서 반지름 구해가는 부분들 맨 처음에 주어진 두 점 길이를 좀 구하게 되면 이제 지름 길이가 되니까 지름을 이용해서 처리해도 반지름 구해가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집합 주어져 있습니다. 기호 사용을 좀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기호 사용들이 되는데 이건 이제 원소하고 집합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가 되겠고 요건 이제 포함 관계니까 뭐 집합하고 집합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다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기억하면서 풀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좀 조심해야 될 요소가 많네요. 그죠? 원소들이 좀 특이하게 생겨서 0이라는 부분들은 원소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겠죠. 요 기호가 또 원래 이제 공집합 기호인데 여기 이제 또 집합의 원소로서도 있으니까 원소로 사용할 수 있겠고요. 이 부분들은 이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나오게 되면 또 역시 원소로 사용되죠. 또요 0 부분들은 이제 부분집합도 되고 이런 형태의 기호라면 부분집합 형태로 표현도 되고 원소 형태로도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뭡니까? 이 기호가 나와서 집합 표시를 이렇게 확실하게 해줬다라는 뜻이 되니까 부분집합 형태 표시가 되겠죠. 자, 이 부분들은 이 형태가 좀 되려면 원소하고 원소가 나와서 집합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부분집합 형태의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자, 바르지 못한 것은 5번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기호 사용 확실하게 좀 잘 알아야 되겠고 지금 이 부분들이 이게 좀 쉬운 게 아니죠. 이게 원소 형태될 수 있고 특히 이제 이 부분 이건 이제 원소로 볼 수도 있고 요게 이제 이렇게 좀 집합 형태로 부분 집합으로 볼 수도 있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원래 공집합이니까 부분집합 기호이기도 하고 원소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만들어가는 요소가 담겨 있는데 뭐 정확한 정의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건 4번입니다. 방정식이 나타내주는 도형이 원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정리를 좀 하면 되죠. 표준의 형태로 x-2kx 했으니까 k의 제곱 그 다음에 y-2의 제곱 완전 제곱 만들면서 k제곱 그 다음에는 이항시켜서 5k 또 이곳에서 이제 더하기 4 이런 부분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이 부분들이 표준형이 됐을 때 이 부분들이 이제 r제곱 형태가 되니까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4 부분들이 0보다 큽니다. 반지름이 좀 존재해야 된다 이런 형태의 개념이 되겠죠. 그럼 이제 원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k-1, k-4 0보다 크다 돼 있어서 k 값이 1보다 작다 또는 k 값이 4보다 크다 이렇게 범위를 구해가는데 자연수 k의 제수값으로 봤습니다.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겠고 이곳에 이제 자연수가 존재할 텐데 4보다 큰 자연수 최소는 5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기본형 형태로 이제 표준형이죠. 이게 정리만 좀 쫙 잘해주면 되겠고 이 부분이 이제 R제곱 형태의 자리에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게 이제 0보다 크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 좀 딱 점검해가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원소 x에 대해서 거짓인 명제는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어떤 x에 대해서 어떤 x는 그냥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되죠. 뭐 6 이렇게 대입해주면 이제 36은 60보다 크다 맞는 일이 되겠고 어떤 x에 대해서 홀수다 홀수는 뭐 3 이런 부분 뭐 당장 보이니까 뭐 1도 있겠고요.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더하게 해주면 뭐 1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가장 큰 수를 6을 집어넣어도 뭐 10까지밖에 안 되는 거니까 모든 원소가 다 성립하겠죠. 모든 x에 대해서 루트 x는 무리수다라고 되는데요. 루트 1 되는 이 부분 1 풀려서 이제 유리수가 되는 거니까 이건 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좀 잘못됐네요. 모든 x에 대해서 x는 6의 양의 약수이다. 6의 약수를 구하면 1, 2, 3, 6 나오는 거니까 약수가 되는 거 맞겠죠? 그러니까 모든과 어떤에 대한 개념들 어떤 되게 되면 하나라도 만족해주면 주어진 명제가 참이 되는 거고 모든 부분들은 말 그대로 이제 모두 다 성립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예외가 있으면 이제 거짓이 됩니다라는 모든과 어떤의 뜻을 좀 학습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을 평이동 좀 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원은 뭐 평이동 하더라도 반지름 변화가 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1, 2,1에서 중심 좌표가 0,n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평행이동에 의해서 직선을 또 평행이동했다 이런 얘기죠. x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이만큼 평행이동 해주면 되겠고, y는 어떻게 됐습니까? y는 있고 문자도 들어가 있어서 좀 헷갈린데요. 일단은 플러스 n에다가 2를 좀 상해드리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n-1만큼 평이동했습니다라고 표시해서 그 부분을 좀 표시해가면 되겠습니다. 부호를 좀 반대 형태로 좀 써야 되는 게 좀 헷갈리는 거죠. 이렇게 좀 정리해가면 되겠습니다. 3x-y 되겠고 마이너스 6 플러스 n-1 플러스 4 이렇게 일단 쭉 쓰면 되겠죠. 네, 뒤쪽 부분 좀 정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n에다가 7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3x 마이너스 y 더하기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 모양 정리해야 될 때 이제 y는 하고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3x n-3 처리되는데 mx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m 값은 3입니다. 이 뒤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n 값은 2입니다라고 해서 mn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더하기 해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더하기 좀 5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좌표 형태의 개념으로 원 부분들이 이제 평행이동 표현이 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함수 형태죠. 이렇게 그래프 함수 형태들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좀 부호 자체가 좀 약간 반대 형태로 좀 써가는 그런 개념처럼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학습을 좀 해달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은 7번입니다.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수강 과목을 조사했더니 역사를 수강한 학생이 40명이 되겠습니다. 역사를 40명 알겠습니다. 전체 50명 대상인데요. 역사를 수강하지 않았거나 그러면 수강하지 않으면 바깥쪽이니까 요 10명이 좀 반드시 또 수강하지 않은 학생이겠죠. 이 거나 이렇게 됐으니까 또는인데 과학 과목을 수강한 학생 그럼 이제 과학을 좀 수강을 좀 해야 되는데 과학 이 과학 과목을 수강한 학생 최대 최소를 좀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아무리 못해도 여기 10명에다가 8명은 좀 발생해야 되겠죠. 합이 이제 18명이니까 합집합하는 결과 요 명수하고 요 명수하고 이제 합쳐서 과학에서 18명이라 했으니까 일단은 과학을 아무리 못해도 8명은 좀 수강을 해야 되는 거겠고요. 이게 국사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이 과학을 선택했다면 과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많으면 이제 18명까지 되겠죠. 됐습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최소, 최대 이렇게 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이걸 좀 더하게 해달라 그러면 정답 26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수강하지 않았거나 과학공을 수강했다는 게 이게 좀 합집합 이야기니까 요 주어진 상황 부분들이 이제 우리 스스로 이제 어떤 상황이 될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해달라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직선이 모두 접하는 원의 중심이 또 직선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중심 좌표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주어진 직선이 좀 평행한 거죠. 평행한 두 직선, 아이고 원을 좀 그릴까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에 원이 좀 둘이 접하고 있다. 그렇다면 뭐 이게 가운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중심이 또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2하고 6, 4 부분들의 중심이 있겠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저 중심이 이곳에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2x-1이라고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에 중심이 있겠죠. 2분의 5x는 이항시켜서 5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x 값이 뭐 2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중심의 x 좌표가 2가 됐으니까 y 좌표를 구하게 되면 이런 게 대입하면 되죠. 3에서 중심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2,3
구해가는 그런 내용. 뭐 합하면 뭐 당연히 5입니다라고 풀어가는 텐데 이게 지금 이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접한다라는 걸 보고 아하 그렇다면 이렇게 좀 접해야 되는 걸 보고 중심이 가운데 부분에 있는 이 선 부분에 중심이 있겠다. 이런 좀 아이디어를 내는 부분들.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 이해를 하는 거죠. 상황 이해를 좀 정확하게 잘 하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두 모양 도형은 각각 fxy, gxy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평행이동하고 또 대칭이동 있던 이런 모양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어떠한 이동을 했습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일단은 모양 자체를 좀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원점 대칭을 해야 되죠. x 이런 부분들을 원점 대칭해서 이렇게 과정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원점 대칭 이동하게 되면 모양이 어떻게 되는가요? 모양은 좀 비슷하게 좀 얻어져 가는 건데 여기가 지금 2,3 부분들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부분들에 와서 모양이 좀 결정되어야 되는 거죠. 좀 이렇게 결정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평이동해야 되겠죠. 이 부분들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형태였는데 x가 마이너스 3이 되려니까 x축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플러스 이렇게 좀 쓰면 되겠고 y축으로는 마이너스 3에서 이렇게 되니까 y축으로 2만큼 이동해야 되죠. y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식을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정리해서 써야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런 부분들 마이너스 y 플러스 이런 부분들 해서 정리해서 써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모양 형태가 이제 요 모양하고 좀 일치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AB 열심히 곱하기 해주면 1이 되겠고 BD 곱하면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돼가는데요. 이 부분 좀 더하게달라 이런 얘기가요. 알겠습니다. 뭐 마이너스 돼서 처리하면 되겠죠. 모양 자체를 좀 보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이제 이게 지금 대칭 이동이라 했는데 어떤 대칭인지 모르잖아요. x축 대칭 이동은 될까, y축 대칭 이동은 될까 안 되고요. 그러니까 원점 대칭 이동했을 때 모양 자체 나올 수 있다는 사실들 이런 걸 조금 이제 판단을 해야 풀이 가능한 거니까. 도형적인 그 모양들 좀 꼼꼼하게 점검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그림은 직사각형 모양의 미술관 전시를 좌표 평면에 나타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입구와 출구 좌표가 각각 표시되어 있을 때 두 작품 관람하고 이동거리가 좀 최소가 되도록 평면에 두 작품을 정하였다고 합니다. 최소 거리를 주고해달라 이런 얘기. 대칭 이동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 되는 거죠. 입구 부분들을 이렇게 좀 대칭 이동해서 놓게 되면 이 거리가 좀 이렇게 같아지겠죠. 좌표 자체는 4, 마이너스를 놓으면 되겠고, 출구 자체도 이렇게 좀 대칭해서 놓게 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대칭됐으니까 이 거리랑 이 거리랑 또 같아지는 거죠. 여기 좌표는 이제 마이너스 2, 5를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이동거리 이 부분들이 이제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선거리가 되면 되죠. 마이너스 2,5에서부터 4, 마이너스까지 직선거리로 쭉 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부분들 그럼 이제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6제곱에 6제곱 이렇게 쳐야 된대요. 그럼 이제 6루트 2입니다라고 해서 이동 거리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이 좀 바른 답이 되가는 내용. 대칭 이동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문제 유형들을 이렇게 좀 살짝 응용시킨 건데 큰 틀에 대칭 이동해서 직선 거리로 가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무리 없이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큰 실수에 대해서 주어진 슈 언제 취소가 되느냐 물어봤는데 문자가 이제 역수 형태들 모양을 좀 취하고 있을 때는 산술기하 평균 형태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되겠죠. 주어진 부분은 x 플러스 1 부분들 모양을 좀 일치시켜야 되니까 플러스 3을 만들었으니까 마이너스 2 처리해서 주어식을 이제 똑같이 만들어야 되겠고요. 이제는 드디어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되죠. 2배 루트 해서 이 부분들을 처리해주면 3 곱하기 3 9만 남겠고 그러면 이제 6에다가 4 이렇게 해서 최소값 4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B값을 얻었는데요. 언제입니까? 물어보게 되면 3x 플러스 1 이런 부분들을 하고 x 플러스 1의 3 부분들이 서로 이제 같을 때죠. 약분돼 가면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 1이니까 1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x값은 0일 때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이때 이제 둘 좀 더하게 달라라고 해주면 0 더하기 4 해서 결과는 4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모양이 중요하죠. 문자들이 이제 역수 분모에도 있고 그럴 때 이럴 때 이제 완벽한 역수 형태를 좀 만들어가는 요 일단 1차로 이렇게 식변해가는 과정이 풀이의 좀 핵심이니까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명제의 역이 참인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P면 Q 이렇게 했는데 일단 역을 좀 구하면 Q이면 P가 되겠고 이런 부분들이 참이 되려면 Q 진리집합이 P 진리집합이 싹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맨 처음 명제했을 때 P 명제가 좀 더 큰 부분들을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은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이거는 뭐 인수분해해서 범위를 표시해주면 이게 양쪽 범위 돼서 이쪽 오른쪽 Q 명제 범위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배수 6배수 해주면 2배수가 더 크니까 이게 좀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는 부분들은 해석이 잘 안 되면 이거 대우 형태를 구해서 x, y 모두 짝수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여기는 x 플러스 y가 짝수 이렇게 좀 만들게 되면 뭐 홀수 부분들 더 있으니까 이건 좀 Q 명제 쪽이 좀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바른 답은 니은 하나만 정답이 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제의 참 거짓 집합의 포함관계 형태를 좀 통해서 우리가 좀 이제 살펴간 부분들이 문제를 좀 가장 효율적으로 잘 풀어가는 내용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장한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두 조건 BQ가 각각 주어져 있습니다. B면 Q가 참이 된다 이런 얘기면 P집합이 Q의 여집합에 이렇게 쏙 들어가야 참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Q집합은 뭐 Q의 여집합을 좀 구하게 되면 X-A의 절대값이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Q 형태를 좀 모양을 좀 보면 되겠죠. 범위 표시를 좀 자연스럽게 좀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4에다가 범위 좀 들어가면서 사이 범위 쭉 처리해 주면 되겠고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4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p 값의 범위를 이제 요 안에다가 이렇게 좀 표시해 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에 3 되겠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범위 표시 깔끔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자연스럽게 이제 부동 범위 되겠죠. 두 숫자가 좀 같아도 되는 거니까 a 값은 이항시키면서 3보다 작거나 같다. 이쪽 부분들을 또 이항시키면서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 됐습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들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3번이 바른 답입니다라고 표시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부분에 참이 되려면 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P가 Q의 여집합에 들어갑니다라는 포함관계를 좀 정확하게 살펴놓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집합 A 주어져 있고 B 주어져 있습니다. A 합 B 교집합을 또 뺐나요? 뺀다에 그러면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양쪽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 부분들에 이제 1, 2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A 집합에 있는 그럼 이 0은 어디가 있어야 되나요? 이건 뭐 그럼 공통부분 이쪽에 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B 집합에 또 3 이런 부분도 어디 있어야 되나요? 교집합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런 양쪽 부분들은 이제 1, 2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뭐 아주 재미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집합에 이제 0, 3 있고 뭐 집합 두 원소 중에 또 뭔가를 또 하나 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원소 3개니까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A-1하고 A+1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고 나머지 뭐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런 부분에 1을 아니면 이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숫자 차이는 또 둘이 이해가 좀 나는 거니까 큰 숫자 부분이 3이 돼야 되겠고 이 차이 나려면 그럼 여기가 1이 있어야 되겠네요. 이게 1입니다라고 해서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 2 이렇게 영상 이런 식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자연스럽게 2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내용. 이렇게 됐을 때 확인도 또 해봐야 되겠죠. 2를 좀 대입해주면 이 숫자가 2가 되겠고 여긴 또 0 이렇게 되니까 0, 2, 3, 0, 2, 3 이렇게 또 B집합도 맞는 내용이니까 문제 실수 없이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A집합의 이 원소의 숫자 차가 여기 숫자 차이가 2가 된다는 사실들을 좀 이용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찾는 게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항상 이제 주어진 그 수의 특징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1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원과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하겠습니다. 원이 한 점 또 잡아가지고 삼각형 넓이를 만드는데 넓이가 좀 최대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넓이가 최대가 되게 때는 최대가 만들 때는 A, B를 뭐 밑변을 해가지고 높이를 최대가 되면 만드는 거니까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요게 이제 이렇게 수직되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가는 요 점이 원점 지나야 되겠죠. 원점 이렇게 지나는 이런 부분들이 P점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P에서 또 접선을 그라고 있죠. 접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 또 이게 또 수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접선 그러면 맨 처음에 주어진 식이랑 어떻게 되겠죠? 평행이 되는 거죠. 평행이라는 사실들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접선 방정식 자체가 3x 플러스 y 이 부분들 그래서 뭐 플러스 k는 이걸 0 이렇게 만들면 되죠. 중심 좌표가 0,0이 있고 반지름이 4였으니까 이렇게 거리가 4입니다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루트
9, 1, 10분의 00 k의 절대값 이런 부분들이 4입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해서 그러면 k 값 자체가 4루트 10이 되는 거예요. k 값 자체가 4루트 10 플러스 마이너스 4루트 10 이런 모양이 들어서 식을 좀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뭐 y는 하고 좀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3x 이쪽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뭐 음수 쪽이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4루트 10입니다라고 해서 y 절편 부분이 음수인 부분을 선택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구했는데요. 이때 이제 m제곱 더하기 n제곱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면 뭐 m제곱 더하기 n제곱을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건 뭐 9가 되겠고요. 여기는 4 곱하기 아니 제곱하니까 16 곱하기 10이니까 160 이렇게 처리 되겠죠. 해서 169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주어진 부분들은 이제 도형적인 특징이죠. 넓이가 최대가 될 때 P점의 위치 부분들이 이렇게 중심질하면서 여기 수직 형태로 쭉 갔을 때 부분이라는 사실들. 그러면 또 접선이면 또 수직되니까 이제 평행이라는 사실이죠. 도형적인 거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어떤 최대가 될 때 그 상황 부분을 좀 이해하는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집합 A는 1, 2, 3, 4, 5, 5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합이 홀수가 되어야 되네요. 그럼 1, 3, 5하고 2, 4 부분들은 잘 조절해야 되겠죠. 짝수는 뭐 큰 상관이 없는데 합이 홀수 되려면 이제 홀수를 이제 홀수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홀수가 한 개 있거나 홀수가 세 개 이렇게 좀 돼야 되겠죠. 홀수가 한 개인 경우는 이제 뭐 세 가지가 있겠죠. 뭐 1일 때, 3일 때, 5일 때 뭐 더 오면 되겠고. 이제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짝수는 이제 뭐 들어간 개수에 제한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2의 제곱이라는 형태로 잘해주면 되겠습니다. 홀수가 세 개라는 얘기는 모든 원소 다 해주겠고, 그다음에 이제 2, 4가는 이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해서 이제 이렇게 부분집합 개수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 둘을 좀 더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요. 4 곱하기 2의 제곱 이런 형태 되니까 4 곱하기 4 이렇게 돼서 결과 16입니다라고 부분집합 개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살짝 좀 재미난 표현이네요. 합이 좀 홀수가 될 때는 이제 이 홀수 개수를 좀 조절해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를 좀 밝혀내고, 그다음에 짝수 원소들은 그때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니까 각각 가지수 들어갈 때 가지수 안 들어갈 때 가지수 두 가지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서 처리해 달라. 재미있는 표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전체 집합은 100 이하의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부분 집합 중에서 n의 배수의 집합을 an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합집합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교집합이죠. 6하고 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2, 3은 6, 2, 4, 8 이렇게 쳐야 되니까 뭐 AM은 A의 24배수에 돼야 되죠. 24배수의 집합에 들어가려면 M인 그럼 뭐가 되겠죠? 24의 배수 형태들에서 숫자를 좀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24부터 되는 거죠. 24, 48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합집합이 좀 이렇게 좀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면 이번에는 30하고 45하고 일단은 뭐 5, 6, 30에 5, 9, 45, 3도 있나요? 3, 2, 6, 3, 3 이렇게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A30하고 A45가 좀 되려면 이 둘의 최대 공약수니까 15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저기 써져 있는 부분들은 n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죠? n은 15의 약수 형태를 좀 생각하면 되겠죠. 약수 집합하게 되면 이제 15배수보다는 더 큰 집합이 될 거니까 그런 집합 안에 이런 부분들이 쏙 포함되겠다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의 원소가 최대가 돼야 되겠다 이러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원소 개수가 가급적 좀 많이 생겨야 되는 그런 내용. 집합으로 따지게 되면 이렇게 돼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되려면 이제 교집합 원소 좀 작아지고 그런 내용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근데 24의 배수가 되고 15의 약수들을 해서 지금 원소 개수가 많아지려면 15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은 안 되는 거죠. 2 이상 50이야 이렇게 됐으니까 요거 그러면 뭐 3의 배수나 5의 배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니까 가급적 3의 배수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제 3의 배수를 하게 되면 24의 배수는 이 안에 포함됩니다. 그럼 이제 집합으로 보게 되면 3의 배수 집합 안에 24의 배수 이런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부분들이 원소가 좀 커지겠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더 커지려면 이제 원소 개수 많아져 있으니까 n 값은 이제 작은 숫자인 3을 택한 거, 5 택한 것보다 3 택할 때가 작은 거겠죠. 그러니까 뒤에 n은 3이 돼야 되겠고, 그다음 이제 n 부분들인데 지금 이게 24라고 되어 있는데 24의 배수가 되는 거죠. 50 이하까지 좀 갈 수 있는 거니까 이제 24보다는 48이 되게 되면 원소 개수가 더 줄어들죠.
48입니다라고 좀 풀어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하, 답이 결정된 게 아니라 또 최대가 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24의 배수 계통되니까 24가 답이 아니고 48이 답이 되어 있고 15의 약수가 또 돼야 되는 거니까 15가 답이 아니고 요게 약수들 중에서 또 많은 또 3으로 이렇게 가는 한 번 더 생각해서 답을 구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담겨 있으니까요. 문제에 주어진 뜻 파악, 주어진 상황, 그다음에 배수들 안 되면 이렇게 배수들 집들 좀 이렇게 좀 구해가지고 원소 개수들 좀 이렇게 표시해가면서 복습을 좀 철저하게 잘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원점을 지나면서 반지름이가 1인 원이 x축과 y축과 만난 점을 a, b라고 하겠습니다. y는 x에 있는 점 C, 그 다음에 b가 주어져 있죠. 3대 4. AC 원점하고 AC를 지나면 또 원의 중심 좌표를 또 구해야 되네요. 연산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여기 3대 4 주어진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이용해 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A점 좌표를 7A,0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B점 좌표를 그러면 0,7B 이런 식으로 좀 좌표를 넣게 되게 되면 C점 좌표가 지금 뒤쪽이 이게 지금 AC가 3, 이거 4대 3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4A, 3B 이런 형태로 좀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게 저 Y는 꼴 X하고 교점 형태가 되니까 4A 더하기 3B 이런 4A 더하기 3B가 아니라 4A하고 3B 값이 X좌표, Y좌표니까 4A하고 3B 이 결과가 좀 같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가면서 나중에 연산할 때 좀 써먹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큰 원은 반지름이 1이라고 얘기해 줬는데요. 지금 이게 좀 여기 원점 부분들이 직각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AC 중점 부분들을 AC의 중점 부분들을 이렇게 구하게 되면 2분의 7A, 2분의 7B 이 부분들이 이제 큰 원의 이제 맨 처음에 중심이 되겠죠. 그러면 이 중심에서부터 원점까지 거리를 좀 구하면 되는 거니까 4분의 77이 49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입니다라고 해서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좀 열심히 풀어야 되는 거예요. 와, a제곱에다가 b는 3분의 4, 9분의 16 a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49분의 4 이렇게 좀 놓으면 되는 거예요. 9분의 25 a제곱이 49분의 4 이런 형태로 해서 a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a 값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5, 7, 35, 2, 3, 6 이렇게 해서 a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A 값이 구해지면 B 값도 구해지는 거겠죠, 뭐. B 값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4를 또 곱하게 되는 거예요. B 값은 맞죠? 3분의 4A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가 2 곱하기 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3 하나 약분되어 있고 그럼 35분의 8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좌표들을 이제 구해갔는데요.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이제 다시 원을 좀 이렇게 구해가야 되려면 이게 좀 원의 중심 찾는 게 어딘지 몰라가지고 거리를 이렇게 다 구해가는 거 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원의 내접하는 삼각형이니까 저는 지금 이제 일단 C점 좌표를 좀 이용해서요. C점 좌표가 4에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되죠? C점 좌표가 그럼 35분의 4L이니까 24 이렇게 되는가요? 그럼 이제 35분의 24 이렇게 좀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걸 좀 이용해서요. 왜냐면 여기 수직 이등분 이런 부분을 이용하면 되거든요. 됐습니까? 이런 걸 좀 이용하려고. 그러면은 기울기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고 좌표는 35분의 12가 되겠죠. 플러스 35분의 12. 다시 중점 이제 OC의 중점 이런 부분을 좀 이용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니까 다시 35분의 24가 되겠고요. 이 부분하고 다시 이제 그럼 이제 요 A점의 이제 중점 부분들이죠.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A점 좌표가 7A였죠. 7A. 와, 그럼 7A가 어떻게 되나요? 7A 그러면 35분의 7 곱하기 6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5분의 6이었네요. 5분의 6 이렇게 되는데 거기 또 절반 형태가 되면 어떻게 되죠? 5분의 3이죠. 5분의 3 이런 부분을 좀 대입해 가면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원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y좌표는 이걸 좀 대입해 줘야 되는데 그럼 35분의 3, 7이 20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35분의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죠? 3이 되는 거예요. 3 이런 형태로 해서 최종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 이걸 좀 이용한 거죠. 그래서 중심 좌표를 구해낼 때 아이쿠 y좌표분의 x좌표를 나누게 해야 되네요. 나누게 하게 되면은 3 약분되고 답이 7이 되겠군요. 7입니다라고 해서 2번이 답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지금 비해 삼각형 OAC 부분들의 이제 외접원 형태에 대한 원의 중심을 구해가는 거라서 이렇게 지금 뭐랄까요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이런 부분들을 좀 처리한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주어진 부분들이 3대 4대에 있어서 이렇게 좌표 자체를 이렇게 좀 현명하게 칠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살펴봤죠. 이렇게 했는데도 좀 불편한데요. 이런 부분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문제의 C점 좌표 표시한 부분들 그 관계식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큰 원의 중심 좌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 1이니까 그래서 관계식 둘의 관계식을 통해서 교점 찾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 구해갈 거에 이제 중심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좌표를 알더라도 이렇게 뭐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직이등분선 이런 게 교점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5A의 수직이등분선은 그냥 이렇게 뭐 x는 5분의 6 이런 부분들이라서 5분의 3이요. 5분의 3 이렇게 x는 5분의 3 이런 부분이라서 이런 걸 좀 이용한 거니까 우리가 도형들의 갖고 있는 성질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언제쯤 이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 풀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가면서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19번 함께 합니다. 두 함수, 2차 함수 직선, 1차 함수 직선 그래프의 교점을 AB라고 하겠고요. AB 교점하고 원점하고 지나는 점을 원 C라고 하겠습니다. 중심을 C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 좀 평행이동했더니 중심 좌표가 C 프라임이 되겠고요. 그 부분들은 X축과 Y축에 이건 이제 C 프라임 좌표를 가르쳐 준 거네요. 6,6 됐죠? X축과 Y축에 이제 접하고 반지름이 여기다.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뭐 C점의 좌표를 좀 알 수 있는 거죠. 평행이동 이제 곱고 반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A만큼 평행이동해서 됐으니까 반대로 빼면 되죠. 6-A를 처리하면 되겠고 마이너스 A만큼 했으니까 6 플러스 A에서 맨 처음에 중심 좌표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M하고 A가 어떻게 되냐 이제 물어봤는데요. 일단 뭐 교점 부분들이 뭐 주어진 식에서 나오는 거니까 같다라고 처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mx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처리되겠고 교점을 좀 알파 베타 이렇게 돼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3m에다가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9 이런 뭐 관계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 좀 연산이 뭐 알파 컴마 그러면 뭐 3 직선식이 m 알파죠. 3이 아니라 m 알파 3을 먼저 썼네요. A점 좌표가 그러면 뭐 m 알파 플러스 3, B점 좌표는 베타의 m 베타 플러스 3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좌표 거기에다 이제 0,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원 방정식을 만들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문자가 좀 심한 상태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우리가 OA 기울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OB 기울기 이런 것들 좀 이용해서 도형적인 특징을 좀 살펴가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원점이 됐기 때문에 알파분의 m알파 플러스 3, 베타분의 m베타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이걸 좀 곱하기 하게 되면 알파 베타분의 m제곱 알파 베타 그 다음에는 3m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9 이렇게 처리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근거 계수 관계 지금 위에 나온 거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분에 마이너스 9 돼 있고 마이너스 9m제곱에다가 여기가 3분의 3m이었죠. 그럼 이제 다시 9m제곱에 그다음에 여긴 또 플러스 9 이렇게 쳐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두 개 좀 뭐라고 나왔죠? 수직이라고 좀 나와 있는 거죠. 직각이라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바로 뭐가 A, B가 바로 뭐다? 지름이었다라는 부분들이 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 B의 중점을 좀 구하면 되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2분의 M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3 이런 부분들.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3m이니까요. 2분의 3m에다가 2분의 3이니까 3m제곱인가요? m제곱 더하기가 아니라 이렇게 처리해서 왜 자꾸 더하기를 하려고 하죠? 이렇게 좀 표현되는 부분들이 이제 중심좌표 구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구해놓은 중심좌표 6-A, 6 플러스 A 6-A, 6 플러스 A분은 또 똑같아야 되겠죠? 2분의 3m은 6-A입니다. 2분의 3m 제곱 플러스 3은 6 플러스 a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두 식을 뭐 더하게 해주면 결과물을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2분의 3m 제곱 2분의 3m 더하기 3 12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쳐야 되겠죠. 3 약분하고 그 다음에는 2를 좀 곱하게 해주면은 m에다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처리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m 플러스 3 m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요. m 값은 뭐 2 되겠죠. m 값 양수니까
됐습니까? n값이 2가 결정됐다는 이야기는 3 이렇게 되니까 a값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a값이 그럼 3이 되는가요? a값 3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전부 다 구했죠. 이렇게 됐을 때 최종적으로 m하고 a를 곱하기로 해야 됐으니까 결과는 6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아하. 문자로 되어 있어서 좀 까탈스러운데 역시 이제 이 도형의 특징을 이용해서 수직 관계를 밝혀서 AB가 지름이다. 요 과정 부분들이 연산을 좀 효율적으로 해가는 그런 핵심적인 요소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우리가 좀 도형적인 특징 이런 것 좀 잘 살펴서 풀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20번 논술형 문제가 되겠고 자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n이 2차인수일 때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다. 참임을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한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류법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결론을 부정하는 거죠. 이거 방법 다 나왔네요. 뭐 n이 3의 배수가 됐다라고 했으니까 부정을 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가나다 이렇게 써있는데 나중에 뭐라는 거죠? 가나다라 뭐 이거면 다 소설을 써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 부분 뭐 여기다 곱하러 쓰면 되죠. n이 3의 배수가 아니다가 되겠죠. 아니다 이런 형태, 아니다 이런 형태로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가정을 해야 되겠죠.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3k-1 그럼 뭐게 되겠습니까? 3k-2 이런 형태가 되겠죠. 나머지 형태를 표현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 제곱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9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 되는데 정리를 좀 해야 되죠. 3 공통의 3k 제곱 마이너스 3 나갔으니까 2k인가요? 2k 처리되고 플러스 1. 이 부분들이 뭐 다에 해당하겠죠.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또 0, k 값이 0이면 0이 되는 거니까 0 또는 이제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었으니까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3k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 n제곱을 좀 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n이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제 라 부분들이 여기 열심히 다 들어가야 되겠네요. n제곱을 하게 되면은 9k 제곱 마이너스 4, 3, 12k 플러스 4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은 3에 3k 제곱 4k에다가 플러스 1 플러스 이렇게 써야 되죠. 여기 4 부분들을 나눠서 이렇게 쓰면 써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이고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처럼 표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들은 3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은 0 또는 뭐 자연수이므로 지금 이 라 부분을 써야 될 게 많네요. n 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니다. 또 이렇게 좀 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두 가지 경우에 이게 좀 뒤에 이렇게 됐으면 3의 배수가 아니다 되어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 경우에 n 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게 됐죠. 배수라는 여기까지는 배수라고 써야 되겠네요. 가정의 모순이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마 부분 써서 그렇게 되니까 모순이 생겼으니까요. 뭐 가정 부분이 좀 잘못된 그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써져 있는 말이 맞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큰 흐름 틀에서 뭐 우리가 이제 귀류법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 부분들은 좀 확실하게 좀 학습이 돼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20번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마지막 문제인데요. 증명하는 과정 좀 정확히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앞쪽에 세네 문제에 풀이하는 부분들이 아주 좀 까탈스러운 것 몇몇 문항들이 보였는데 이번에 좀 학습해가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장한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